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단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좀 궁금했던 곳들이 있어서 좀 다녀왔어요. 저쪽에 성수동 쪽에 있는 브루펍들이 궁금했거든요. 간다 하고서는 진짜 갈 기회가 없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몰아서 좀 다녀왔습니다. 구이동, 성수동, 왕십리 이렇게 좀 돌고 왔고요. 그냥 각 브루펍마다 맥주 한 잔씩만 먹고 와야지 그랬는데 좀 과음을 해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습니다. 맥주 한 잔씩만 좀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간 곳이 구이동 쪽에 있는 아슈트리 갔었고요. 아슈트리가 그 구이동 먹자골목 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구이동 쪽하고 그쪽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근처에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뭐 아차산 고기 근처부터 구이동, 뭐 자양동 요쪽을 좀 압니다. 아슈트리가 있는 곳이 구이동 그 먹자골목 쪽이었는데 거기 생길 줄 몰랐는데 거기 골목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조금 놀랬고요. 보통 브루펍들이 그런 자리에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 딱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고 계신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지하에 보니까 양조 시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양조 규모가 크지 않고 뭐 나름 3베스인 것 같은데 크진 않고 굉장히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신 거에 조금 감명을 받고 왔고 계속 양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아주 넓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또 병도 만드시고 병입도 하시고 또 750ml 병입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인사이트를 얻고 왔습니다. 맥주는 예전부터 그쪽이 그 영국 스타일의 맥주를 좀 지향하셨잖아요. 그래서 포터인데 캐스크에일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크 포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캐스크에일 스타일로 서빙되는 포터, 브라운 포터 마셨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유명했죠. 원래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만들어왔던 맥주기 때문에 원래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비터 마셨고 IPA 한 잔씩 마시고 왔습니다. 제가 맥주를 보통 2000cc 정도 마시면은 힘들기 시작하거든요. 1000cc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엄청 빨개지기 시작하고 2000cc면 많이 먹었다 이제 요런 간인데 굉장히 술에 약하죠. 근데 어저께는 좀 천천히 마셔서 그런지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맥주 3잔 마시니까 이제 얼굴이 빨갛게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지하철 타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한 3km 되는데 뭐 3km 정도 걸을 수 있죠, 뭐 그죠? 그래서 구이동 아슈트리에서 성수동 서울브러리 성수 서울브러리 진짜 궁금했거든요. 합정 서울브러리에서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은 게 좀 있어서 구옥을 개조를 해서 브러리를 만들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어쨌든 그 합정동의 힙함이 좀 느껴지는 그리고 맥주의 진정성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예전에 합정동 서울 브루어리에서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동네의 작은 브루펍들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 브루어리가 그때도 그랬지만 맥주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9,500원 그때도 10,000원 그래가지고 비싸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슈트리 맥주 가격도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보통 8,500원 이상 9,500원 가격대가 대부분이었고 맥주 양은 한 430ml 정도였던 것 같은데 또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하면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그게 또 프리미엄 맥주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서울 브루어리 합정에 성수점 갔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쪽에 건물을 신축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좀 느낌이었습니다. 맥주 2잔 정도 마셨고요. 하나는 뭐 청키 피넛 임페리얼 스타우트인가 9.8도짜리인가 그거 하나 마셨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랑 협업해서 만든 한라봉 IPA인가? 그거 2개 마셨어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임페리얼 스타우트였습니다. 땅콩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이제 피넛버터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실제 땅콩의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런 맥주였고 볶은 땅콩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생땅콩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할 정도로 그 생땅콩을 먹으면 그 씹으면 나오는 뒤에 약간 그 땅콩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고른 향, 그러니까 견과류의 향이 아니에요. 그 땅콩 껍질을 먹었을 때 볶은 땅콩 껍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진짜 많이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중들한테는 좀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땅콩의 향들, 약간 비릿하면서도 약간 날카로운 향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호불호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마셨습니다. 피쉬앤칩스도 먹었고요.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저도 지금 매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음식에 뭐 원가, 가치 이런 것들이 대강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는데 맥주도 마찬가지죠. 맥주도 이 정도 알코올 도수에 이 정도 호피향이면 이 정도가 들어갔겠구나를 대강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가격이 세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위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힙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성수동이라고 하는 지역, 제가 아주 뭐 예전부터 갔던 지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갔던 성수동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모든 불이 다 꺼지고 거기에 상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부분 이제 모여있는 지역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소규모 공장들이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불이 다 꺼지면 밤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깜깜한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성수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진정성은 결국은 예전부터 거기에서 있었던 소규모 공장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어떤 젊은 매장들, 상가들, 그리고 거기에 오는 뭐 젊은 MZ 세대들, 어저께도 가보니까 다 이제 MZ 세대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이 든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불협화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묘한 시너지, 그리고 약간 초현실적인 모습들, 요게 제가 봤을 땐 성수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게 진정성이 거기에서 묻어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수동 서울브러리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 힙함은 좀 부족한, 그건 맥주 이름도 마찬가지로 맥주 이름에서 전혀 성수동스러움을 찾을 수 없었던,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향미나 맛과는 별개로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 왕십리에 있는 매치나인을 갔어요. 매치나인은 저희 비어도슨트 서승미 그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어저께 드디어 가봤고요. 그 장소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진정성이 좀 묻어나는 주거단지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뭔가 띵 하고서 뭔가 창고 같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거기가 뭐 카페이기도 했고 그 전에는 무슨 창고이기도 했고 뭐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거였대요. 그리고 양조장 하기에는 시설도 좀 안 돼 있어서 추가적인 공사도 좀 필요했고, 항상 하수 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조장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지역에 양조장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창고에 그 브루펍이 들어가면 추가적인 공사가 하수도 공사, 상하수도 공사가 좀 필요하고 정화조 공사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생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고, 몇 년 만에 만난 건가? 하여튼 꽤 몇 년 만에 만나서 인사했고요. 맥주도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그다음에 매치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효모를 이용을 해서 맥주를 만드시는 걸
추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그래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매진아인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맥주는 M&M 브라운 에일. 요거 되게 잘 만드셨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커피를 넣으셨는데 커피가 굉장히 잘 스며들어서 또 그 브라운 에일 특유의 몰트 향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 향을 내고 있는 모습이 좋았고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9인가요? MI9인가? 예, 고미투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그 세 군데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군데서 한 잔씩만 딱 마시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10잔 정도 마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저래 먹은 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힘듭니다. 목소리도 약간 잠겨 있고 어쨌든 좀 저도 하루 휴일을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술이 약해서 혼자 술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같이 있어서 같이 좀 쉐어하면서 먹으면 훨씬 좋은데 한 잔을 다 마셔내는 게 쉽지 않아서 할 수 없죠. 요 아시안 플러싱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잔 먹고 얼굴 빨개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뉴스 되게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 사전 좀 길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요한 초사연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는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다시 또 올해 돌아왔습니다. 25일, 26일 양일간이고요. 5월 25일, 5월 26일입니다. 이 맥주 축제는 저희 김정아 이사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셔서 기획도 하시고 준비도 하고 계신 축제죠.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5, 26일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제2회 노원 수제맥주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한 200여 종 정도의 수제맥주가 나오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람이 엄청 많았죠. 작년에. 올해도 역시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 위치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작년에 조금 그렇게 많이 사람이 올 줄 모르고 위치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고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은 사람이 와도 분산돼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위치를 좀 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 그리고 노원 기차마을 그 중심으로 해서 1광장에는 한 12곳의 브루어리 부스가 있고요. 11개의 푸드트럭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메인 무대에서는 크라잉넛, 노브라인 이런 어떤 기라성 같은 맞나요? 가수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랑대 철도공원의 중심부인 불빛정원 일대 2광장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이렇게 나눴어요. 사람들이 분산돼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바네하임하고 그다음에 노원 수제맥주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부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로 노원에서 만들어지는 맥주 부스를 2광장으로 한 것 같아요. 기차 폐선 위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디저트 공예품 브랜드들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확대된 구역인 3광장에는 육군사관학교의 협조로 처음으로 축제 개방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늘막이나 쉼터를 설치해서 여기서 피크닉을 즐기면서 맥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 되시면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흥미롭고 즐거운 어떤 그런 분위기도 즐길 수 있고요. 좀 멀죠? 노원 화랑역이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와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맥주를 사 먹는 거는 꿈도 못 꿨고 좀 달라 그래서 좀 시음하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행사에도 저희 비어도슨트들이 나간다는 거죠. 작년에 저희 비어도슨트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축제 설명해 주시고 맥주도 설명해 주시는 진짜 비어도슨트의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국 맥주문화협회 비어도슨트가 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맥주 설명도 해주시고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축제에 지원해 주신 비어도슨트 분들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비어 도슨트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이 또 쌓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5일은 제가 못 갈 것 같고 일해야 되거든요. 26일 날 일요일인데 제가 그때는 가서 같이 인사도 좀 드리고 저도 좀 둘러보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제주맥주 인수대금이 드디어 납입이 됐네요. 이제 제주맥주는 문혁기 대표의 회사가 아니고 작은 부품회사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그 인수대금이 좀 납입이 지연됐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아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주맥주 매각 잔금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주맥주는 더 이상 수제맥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전 보고요. WHM이 제주맥주 매각 잔금을 조기 납부해서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성공적으로 인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왜 지연됐느냐 매각 대금이 뭐 이런 것들이 뭐 조금 해명을 했는데 뭐 자금 부족 때문은 아니다. 더 효율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서 뭐 잔금 납부 지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상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맥주를 앞으로 뭐 글로벌 F&B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상관없이 적자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될 것 같고 거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맥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고요. 진짜 맥주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이 WHM이 진짜 주인은 아닐 거거든요. 너무 작아요. 이 큰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뭐 제 생각입니다만 뭐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는 다른 이제 이 제주 맥주를 인수한 자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누구실까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제주 맥주의 가 어떻게 변할지 또 맥주 사업을 계속 지속할지 어떤 사업 때문에 과연 제주 맥주를 인수했는지 이런 것들은 궁금합니다. 맥주와 상관없이 저는 이제 제주 맥주의 진정성은 이제는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수제 맥주 혹은 이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제주 맥주는 대중 맥주 회사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일까? 모르겠습니다. 같이 좀 지켜보시죠. 예. 맥주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맥주 사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